여러분,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우량주인데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롯데 손해보험인데요.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동시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는 이 기묘한 상황. 지금부터 이 모순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죠. 아니, 어떻게 역대급 이익을 낸 회사가 동시에 붕괴 직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보시죠. 작년에 롯데손해보험이 당기순이익으로 3,973억 원을 벌었어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111.9%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와, 이 숫자만 보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성장주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 장에서 분위기가 그냥 180도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16.8%. 맙소사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당국이 너네 진짜 위기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핵심 실탄, 즉 현금성 자본이라고 못 박아둔 기본 자본 KICS 비율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신호죠. 자, 그럼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그 완벽해 보이는 이익 엔진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지금 이 위기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건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모펀드인 JKL 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들은 몸집 불리기 그만하고 무조건 돈 되는 것만 하자, 이런 식으로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 차트가 그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수익의 87.8%, 거의 90% 가까이가 어디서 나오죠? 네, 바로 장기보험입니다. 돈 안 되는 자동차 보험 같은 건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제일 알짜배기 상품이면 올인한 거죠.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2조 4,700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뭐냐면 보험 계약 마진 CSM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미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걸로 거의 확정된 미래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 돈을 이만큼이나 쌓아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익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 유지율은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앨리스라는 자체 플랫폼으로 돈 별로 안 들이고 신규 고객도 잘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 자체만 보면 와, 정말 탄탄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회사가 도대체 왜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지 그 치명적인 자본 위기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KICS, 신지급 여력제도라는 새로운 규제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냥 정부가 보험사들한테 너네 혹시 큰일 터져도 고객 돈은 내줄 수 있게 진짜 알짜배기 자본을 최소 50%는 쌓아놔, 이렇게 강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가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 같아요. 물 위에 보이는 전체 KICS 비율은 159.3%로 괜찮네 싶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 밑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 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16.8%, 처참한 수준인 겁니다. 이게 바로 롯데 손해보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1차 경고로 경영 개선 권고를 날렸는데 회사가 낸 개선안은 돈 넣을 계획이 없잖아 하면서 퇴짜를 놨어요. 이제는 점포를 폐쇄한다거나 하는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정말 코앞에 닥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뭘까요? 네, 바로 회사를 통째로 파는 겁니다. M&A죠. 이 M&A가 이 이야기의 유일한 희망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꼭 M&A여야 하냐고요? 대주주가 사모펀드라서 그렇습니다. JKL 파트너스. 이들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생각이 없어요. 7년이나 들고 있었으니 이제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나가야 하는 이른바 엑시트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당국 말대로 돈을 수천억 원 넣어서 자본을 채우면 규제는 피하겠죠. 하지만 회사 몸값이 너무 비싸져서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아요. M&A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돈을 안 넣고 버티면 당장 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캐치-22 상황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투자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전략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최악의 경우 당국이 강력한 제재를 발표하거나 주주들 돈을 끌어모으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는 1,35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처럼 그냥저냥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1,750원 선에서 지지부진하겠죠. 하지만 마지막, 최고의 시나리오. 어느 날 갑자기 대형 금융그룹이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백기사로 등판하는 순간 자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면서 주가는 2,475원을 훌쩍 넘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정말 기가 막힌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자본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죠. 이 회사의 미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이 자본 위기를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적 수익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 정말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은 투자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검을 감히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